35살의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의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 약혼자와 가장 사랑했던 언니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그 참혹한 장면.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저는 이름 모를 재벌 총수에게 제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구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 김소라입니다.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고 평온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홀로 잘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날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는 저의 모든 것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제 삶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교제해온 강민준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생겼고 유능했으며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커플이었죠. 그리고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언니, 김서연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저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고, 언니는 저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서연 언니를 너무나 사랑하고 믿었기에 그들이 저 몰래 가까워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바쁜 업무 때문에 자주 야근을 했고, 서연 언니는 민준과 업무 관련 미팅이 잦다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만남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들의 관계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통해 저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사랑과 서연 언니의 우정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저는 그들에게 너무나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행복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서연 언니가 저에게 민준의 사무실에 서류를 가져다 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민준 씨가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네. 네가 좀 가져다 줄래? 저는 의심 없이 언니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 그가 좋아하는 와인 한 병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행복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결혼은 저의 오랜 꿈이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웨딩드레스 가봉을 하러 갔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보낼 웨딩 사진을 고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바쁜 일정 탓에 웨딩 준비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고, 서연 언니는 그런 민준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저를 대신해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소라야, 민준 씨가 요즘 바빠서 예민해진 것 같아. 네가 이해해줘. 서연 언니는 민준의 행동을 늘 감싸주었고 저는 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민준은 가끔 서연 언니를 바라보는 묘한 눈빛을 보였고 서연 언니 또한 민준과의 대화에서 저를 제외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언니와 민준은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들의 관계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언니와 민준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해서 가끔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서연 언니는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취미, 심지어 그가 즐겨 읽는 책까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네가 민준 씨를 더 잘 챙겨줘야지. 나는 민준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모르니. 언니의 말은 저의 자존심을 긁었지만 저는 언니의 말을 그저 저를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계가 저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친밀함이 저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민주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야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먹여주고 싶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민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민준의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그가 퇴근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차가 회사 건물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부르려 했지만 그의 옆자리에 서연 언니가 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눈 연인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눈으로 본 이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를 미행했습니다. 그들의 차는 민준의 아파트 건물로 들어갔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이 그저 오해이기를 바랐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저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고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배신과 저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와 함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의 완벽했던 삶은 그날 밤 걷잡을 수 없는 균열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준의 아파트 문 밖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도시락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제 가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는 제 모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지요. 저는 그들이 제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비웃고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두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지옥을 선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제 몸을 때렸고 저는 아픈 것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 이 배신감, 그리고 이 비참한 삶을 저는 제가 왜 살아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젖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아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엉망진창이었죠. 저는 제 몸을 혐오했습니다. 민준과의 결혼을 위해 순결을 지켜왔던 제 몸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잊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식 준비를 위해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고,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고, 운전기사에게 가장 화려하고 시끄러운 곳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저를 강남의 화려한 클럽 거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클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현란한 조명, 그리고 술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구석진 곳에 있는 배에 앉아 칵테일을 시켰습니다. 한 잔, 두 잔. 저는 칵테일의 달콤함과 알코올의 쓴맛이 뒤섞인 맛을 느끼며 제 삶의 모든 감정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었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 눈물은 술에 섞여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제 삶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저는 제 자신을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과 냉정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저를 일으켜 세웠고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았고 그 눈빛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가져가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제 모든 것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저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찢어졌고 제 영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었고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눈을 보았고
그 눈빛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몸을 던졌고 저는 그를 통해 저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저를 체에 태워 한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방으로 데려다 주었고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제 몸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제 마음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가져가세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제 모든 것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절망을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 저에게 왔지만 저는 당신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고 제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여기서 하룻밤만 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와 함께 밤을 보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저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을 찾았고 저는 그에게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구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고 침대 옆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배신하지 마세요.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받은 위안과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기억을 안고 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받은 돈으로 제 자신을 돌보았고 다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제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를 통해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구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삶을 사랑하고 저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그의 이름이 이현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저는 그에게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에게 받은 쪽지를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그 쪽지는 제가 절망의 순간에 만났던 구원의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그에게서 받은 위안과 용기를 잊지 않았고 그의 말처럼 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나약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준과 서연 언니에게 의존했고, 그들을 통해 저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고, 그들의 사랑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저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저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민준과 서연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저에게 준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당신들과 상관없는 삶을 살 거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단호한 모습에 당황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돌아섰고 그들의 눈빛은 저의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고 저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고 저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현우라는 남자가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절망의 순간에 만났던 구원이었고 저는 그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받은 쪽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고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 김소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이군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에게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에게 감사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현우와 가끔씩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빴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해주었고 저는 그의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현우와의 관계는 제 삶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저를 판단하거나 동정하지 않았고 그저 제 삶을 조용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게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숨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이현우는 제가 넘어질 때마다 말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저와 이현우의 관계는 서로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신이 그날 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합니다.
저는 당신의 절망을 보았고 그 절망 속에서 당신의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는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과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우는 제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비난하거나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서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이현우는 재벌 총수였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달랐고 저는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의 관계는 비밀로 해요.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의 말에 동의했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했지만 저의 불안감을 이해했고 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현우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민서 씨, 저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재능을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은 이미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의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현우의 회사에서 저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고 저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이현우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저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저는 이현우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돈이나 명예를 준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되찾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행복이 언젠가는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준호 씨, 저는 당신이 저에게 준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민서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그 어떤 불안감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이현우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는 매일 성장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었고 저는 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고 제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현우는 제게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그에게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늘 짧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장 동료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소라 씨, 강민준 씨가 당신을 찾아왔어요. 당신의 언니 김서연 씨와 함께요.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고 저를 다시 그들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도망치는 대신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찾아온 사무실 로비로 향했습니다. 민준과 서연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소라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그들의 목소리는 눈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들은 저의 삶을 파괴했어요. 당신들은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단호한 모습에 당황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라야,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말은 저를 다시 절망 속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나약한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당신과 상관없는 삶을 살 거야. 제 말에 민주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서연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소라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나는 너의 언니잖아. 저는 서연 언니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나의 언니가 아니야.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저는 그들에게서 돌아섰고 그들의 눈빛은 저의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로비를 빠져나가는 순간 민준이 저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라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는 그날 밤 그 남자를 만났지. 그 남자가 너에게 돈을 줬다는 것을 알아. 그 남자가 너에게 뭘 해주었니? 그의 말은 제게 충격과 함께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과 서연 언니는 저를 조롱하며 네가 그 남자에게 몸을 던졌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릴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알려질 거야. 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절망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의 과거를 폭로한다면 저의 삶은 다시 한번 파괴될 것입니다. 민준과 서연 언니의 협박은 저를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날 밤 이현우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의 과거를 폭로한다면 저의 삶은 다시 한번 파괴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승리감을 보았고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울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과 서연 언니가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그에게 받은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이현우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현우와 함께 민준과 서연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현우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현우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김소라 씨에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그녀의 삶을 파괴했고 이제 그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과 서연 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현우가 저와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김소라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당신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녀의 삶을 방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민준과 서연 언니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이현우가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현우는 민준과 서연 언니에게 한 가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들이 김소라 씨를 배신한 날 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그녀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녀의 사랑을 배신했고 그녀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민준과 서연 언니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현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현우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김소라 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이용했고 그녀의 삶을 파기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그녀를 다시 괴롭힌다면 저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그는 단지 저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서연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돌아섰고 그들의 눈빛은 저의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현우의 손을 잡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안고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현우는 저의 구원이었고 그의 사랑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이현우는 민준과 서연 언니를 만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당당하고 결연한 모습에서 그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이방인처럼 대하지 않았고
저를 그의 삶에 들여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안정감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자 언론은 들끓었고 이현우의 가족들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현우 총수를 유혹한 여자, 과거가 불순한 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난에 상처받았지만 이현우는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민서 씨,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의 사랑은 그 어떤 비난보다 강했습니다. 이현우의 가족들, 특히 그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로 만나 제게 우리의 아들과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저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저를 아프게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나약한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현우를 사랑하는 한 명의 여자였고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현우의 가족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현우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상처와 아픔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현우의 할머니가 저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강한 아이구나. 너는 나의 손자를 행복하게 해주었어. 그녀는 저를 품에 안았고 저는 그 품에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이현우의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현우의 곁에서 그리고 그의 가족의 품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우의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현우에게 네가 이 여자와 결혼한다면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현우를 아프게 했지만 이현우는 저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서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할 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준호 씨, 저는 당신이 저에게 준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의 말에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의 사랑은 그 어떤 불안감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현우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그의 곁에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거리였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비난과 편견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현우의 아버지께서는 아직 저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셨지만 더 이상 저희의 관계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제게 따뜻한 말과 시선으로 저를 환영해 주었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현우의 도움을 받아 제 꿈이었던 책 관련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출판사에 들어가 편집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책 속의 세상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현우는 늘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일하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퇴근 시간에는 저를 기다려주며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게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단둘이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날 밤의 일이 떠올라 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만약 그날 밤에 당신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당신의 아름다움과 진심을 놓쳤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금빛 감옥에 갇혀 혼자였겠죠. 당신은 나의 구원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의 눈에서 제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주며,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처럼 극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평화롭고 따뜻하고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주말 오후, 우리는 함께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때 제가 내렸던 고통스러운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이 한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만나 가장 아름다운 기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이현우는 제가 순결을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제 영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텅 빈 영혼에 사랑과 희망이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가 있었기에 저는 지금의 행복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제 삶은 한때 캄캄한 어둠이었지만 이현우라는 빛을 만나 영원히 밝게 빛나게 되었습니다.